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새벽부터 아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16.4% 인상을 감당하기 벅찬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각종 상여금을 없애고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 회사를 쪼개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5년 만에 감소를 했고 그 자리에는 무인 시스템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고용 대란에 생활 물가마저 들썩이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는 없고 물가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다수 올리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비로소 경제부총리가 현장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주창해온 사람 중심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전제인 최저임금 인상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득화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수혜자와 빈곤계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철저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빈곤층인 경우는 최저임금 대상자 전체의 30.5%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의 확대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 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 설계되었으며 가계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이 난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일자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위해서 정책위 산하에 이미 최저임금 대책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6개월에 대한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인 35%의 지지를 보인 이 분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교육 분야입니다. 작년 8회는 수능 절대 평가를 추진했고 수능 개편 1년 연기 학부모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 수업 폐지, 또 이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하게 되면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평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서민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사회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봐도 초등학교 1, 2학년생이 영어 수업 받는다고 하면 이건 선행학습으로 여겨집니다.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이 영어 수업 받는 것, 이건 선행학습이 아니라고 하는 정말 웃기는 이런 모순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반드시 잘 인식해 주기를 바라고
국가 백년지계인 교육이 국민들과 소통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에 영어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을 조훈현 의원 대표 발의로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입법 예고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 그리고 사회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 또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 불통 정부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문정부 들어서 검증되지 않고 또 국민 여론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국민 의사와 무관한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했다가 사회적 갈등만 야기한 채 슬그머니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정책 실패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원전 중단 문제, 이것도 사회적 갈등과 중단으로 인한 혈세 낭비, 또 관련 종사자 피해, 원전 관련 기술 발전 및 수출 저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양산한 채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3개월 만에 1년 연기하는 미봉책에 그쳤고 교육계의 기간제 교사들 비정규직을 정기적으로 해줄 것처럼 생색내기로 희망을 주다가 또한 없던 일로 대상자 고문을 해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2주 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유아교육 혁신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학부모 원성이 커지자 하루 만에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바꾸는 등 졸속 정책을 줄지어 번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급격한 인상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나가서 국민 경제를 황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와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 공모제 확대 문제,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보훈 코드 인사로 특정 단체의 자기 사람 심기로 변질되어 왔는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동안 그 해도 너무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코드 인사에 이어서 코드 소통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 소통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반쪽짜리 소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6학년 남학생이 유서 같은 편지를 품고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해서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성동구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그런 글이 게재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관련 청원글이 삭제된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글에 대한 청원 인원이 최소 4천여 명에서 최대 1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0일경 그 글은 삭제되었고 사건과 관련된 재청원의 글들도 연이어서 삭제됐습니다. 한 번 삭제는 우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글이 연이어 삭제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운운하면서 만든 국민청원 및 제안은 기존의 신문거 기능 이외에도 국민청원을 골라서 삭제하는 것이 소통 철학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삭제는
청와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방증입니다. 이 청와대의 이런 그 코드 소통의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활용해서 이권을 챙긴 의혹으로 이달 말 기소 예정으로 알려진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난 11월 16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사람들 소개란에 사진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골라 소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청원글 삭제를 계기로 청와대는 과거 다른 청원글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청원글 삭제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사유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높은 국민 지지율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국민을 편가르고 국민을 소외시키는 실책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소통하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는 불통하는 코드 소통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해야 할 정책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주창해온 사람 중심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전제인 최저임금 인상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득화,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수혜자와 빈곤계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철저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기관인 한국 최저임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일자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위해서 정책위 산하에 이미 최저임금 대책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6개월에 대한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빈곤층인 경우는 최저임금 대상자 전체의 30.5%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의 확대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 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 설계되었으며 가계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이 난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우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새벽부터 아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16.4% 인상을 감당하기 벅찬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 각종 상여금을 없애고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 회사를 쪼개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5년 만에 감소를 했고 그 자리에는 무인 시스템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고용 대란에 생활 물가마저 들썩이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는 없고 물가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다수 올리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비로소 경제부총리가 현장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